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협력과 관련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LG화학도 이번 주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간 콤파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루훗 장관은 전날 열린 화상회의에서 LG화학이 곧 서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미국, 어디에 있는 친구든 함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의 중심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니켈 원강의 20%가 인도네시아에 묻혀있는 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가을부터 니켈 원강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과 손잡고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도록 투자 유치를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LG화학, CATL과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고 최근 들어 CATL이 투자를 확정지었다고 현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또 테슬라와도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고 투자 성사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외곽 부카시에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한 데 이어 LG화학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중부 자바 바탕 산업용지를 시찰하면서 예컨대 LG가 내일 당장 들어오고 싶다면 바로 들어오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아구스 구미양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LG화학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진 뒤 정부의 전기차 육성 사업에 LG화학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LG화학은 현대차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회사 합작사 설립은 논의해왔으나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급해진 에릭 토이르 국영기업부 장관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청장은 지난 9월 23일 배터리 공장 설립 문제를 단판 짓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착 후 일행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일정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자카르타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LG화학은 이날 루훗 장관 발언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투자와 관련돼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번 주에 배터리 공장 협약을 체결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 된 줄 알았던 인도네시아는 LG화학의 이 같은 발언에 당황한 기색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숨죽이며 지난 10일 이후 기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전기차 순환 경제개발, 배터리 산업 활성화라는 기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의 배터리 공급망을 개발하기 위해 120억에서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놓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KFX 사업과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분담금 5천억 원 이상을 연체했고 분담금 비율 조정 등의 재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은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방문해 각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 조건까지 논의했습니다. 인과응보일까요? LG화학이 마지막까지 인도네시아를 긴장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참에 LG화학이 다른 나라들을 시찰하고 다닌다는 기사까지 나온다면 전기차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한국과의 KFX 공동 개발금을 우선적으로 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갑작스러운 기현상이 나타나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하루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했던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감소한 것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전 인도 보건가족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87만 4,290명으로 전날보다 29,163명 증가했습니다. 인도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7월 15일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중순 9만 명대 후반까지 늘어나는 등 한동안 세계 최다 기록을 세우다가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날 하루 확진자 수 증가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가장 낮은 0.33%로 떨어졌습니다. 회복률은 93.4%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치명률도 1.5%로 세계 평균 2.4%보다 1%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누적 희생자 수는 13만 519명으로 전날보다 449명 늘었습니다. 신규 희생자 수도 4일 연속 500명 미만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완만해졌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최근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의 최근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억 8천만 명에 달하는 많은 인구,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감염에 취약한 밀집 주거 환경, 방역, 봉쇄 조치 해제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원인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식 통계와 달리 이미 바이러스가 퍼질 만큼 퍼진 상태라 일부 지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인도인 상당수가 평소 불결한 위생 환경과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생계 지장을 우려한 저소득층이 감염 증세가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검사 오류와 부실한 통계로 인해 감염 실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도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공급에 대한 한국의 다른 접근법에 대해 외신들이 한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가지려고 자리다툼을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며 차이점과 이유 등에 주목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인 가운데 한국 정부 관리들의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은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는 지난 17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 이 신문은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반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는 편이어서 다른 곳의 백신 효과를 일단 지켜볼 여유가 있다는 전문가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호 박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범적 방역이 안전에 있어서도 좀 더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영해 문제는 양국의 끝나지 않는 천년 전쟁의 축소판과도 같다. 한나라 광무제에 대항한 중자매의 반란부터 중국 베트남 전쟁을 지나 남중국의 갈등까지 양국의 대립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2개국으로 올라선 중국을 상대로도 한치의 물러섬이나 망설임이 없다. 중국의 투자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해도 영해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베트남의 강경한 입장이다. 분쟁 지역의 매장 자원 풍부 중 인공섬 건설하고 해군주 둔 베트남도 인공섬으로 맞불. 남중국해 문제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핵심적인 쟁점 지역은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중국명으로 난사, 베트남명으로는 쯔엉사이며 파라셀 군도는 중국명으로 시사, 베트남명으로 호황사다. 남중국해 하이난 섬 아래 열도 형태로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은 면적이 124만 9천 제곱킬로미터, 바다의 길이 약 3,000km, 너비 1,000km, 수심은 4,000m에 이른다. 최대 수심은 필리핀 루손섬의 북서쪽 5,420m다. 바다의 북단은 타이완 해협으로 동중국해와 연결되며 중국 하이난섬 외에 중국명으로 둥사, 시사, 중사, 난사 등 4개의 군도가 산재한다.
사실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모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거의 없다. 하지만 광대한 대륙붕에 매장된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협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이른바 구단선을 그어 이 지역의 85% 이상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에서 30개의 인공섬을 건설한 뒤 중국은 군사기지화해 베트남을 포함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베트남도 인공섬을 건설하며 자국 군인을 상주시키고 해군력을 투입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1974년과 1988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해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5년 전부터다. 당시 중국 석유시 추선이 베트남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하면서 양국 선박이 충돌했다. 중국 백서 발간한 베트남 경제협력 가속화에도 갈등은 이웃국가의 숙명. 베트남과 중국의 통킹만 해역 경계 설정, 영해 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와도 같다. 역사적으로 도서 지역 분쟁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된 바가 전무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국경을 1200km나 공유하고 중국과 1000년 이상 대립을 겪어온 베트남은 중국의 전략적인 위협에 가장 내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베트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이다. 주목할 건 베트남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영토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지난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내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내정돼 있다. 베트남은 이 같은 외교적 역량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계속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국 또한 자국의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타국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남중국해 어선 침몰 사건에 분노한 베트남, 유엔 통해 국제 여론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자국 어선 침몰 및 어부 억류 사건을 국제연합 무대에 올리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베트남 외교부와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엔 주재 베트남 대표부는 최근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기초하지 않은 중국의 독단적 행동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베트남은 특히 해당 서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유해줄 것도 요청했다.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된 베트남이 현 지위를 적극 활용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다. 베트남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 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자국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확고해졌다. 사건 직후 베트남의 강력한 항의에도 중국이 베트남 어선이 불법으로 해역에 들어와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반중 정서에 불이 붙은 것이다. 실제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호황사 군도 등에 대한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증거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국제 무대에서의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은 베트남에 힘을 실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의 불법적인 영유권 확대를 위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해결에 신경이 가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견제 차원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더 루스벨트호를 베트남 다낭에 입항시키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베트남이 주장하는 남중국해내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양 탐사선 디즈파로를 3개월 동안 파견해 양국 해안 경비정 대치 사태를 촉발시켰다. 같은 해 10월에는 남중국 해에 표류된 베트남 어선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해 베트남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